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개팅 자리든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든 아니면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서먹한 지인이든 단둘이 남겨졌을 때 흐르는 그 정적 말이에요. 1초가 1분처럼 느껴지고 머릿속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터질 것 같죠.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같은 뻔한 질문을 던져보지만 돌아오는 건 네, 그러네요. 라는 단답형 대답뿐입니다. 다시 정적이 흐르고 결국 둘 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순식간에 분위기를 주도할까요? 그 차이는 말솜씨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심리학적 치트키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흔히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어디 사세요?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처음 본 사람의 질문은 때로 취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거든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은 상대에게 답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과 피로감을 줍니다. 어색함을 깨고 싶다면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질문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소개할 자기 노출 이론, 셀프 디스클로저 티어리입니다. 자기 노출이란 말 그대로 나의 사적인 정보, 생각, 감정을 상대에게 먼저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사이드먼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기 노출의 호혜성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속마음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도 그만큼의 정보를 상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즉 호혜성이 발동하죠. 내가 먼저 빗장을 10cm 열면 상대도 10cm를 열게 된다는 겁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3초면에 깨는 비법은 거창한 유머가 아니라 나의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노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함보다는 빈틈을 보여라. 취약성 노출의 심리학. 자기 노출 이론의 핵심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제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습니다. 라는 정보는 데이터에 불과해요. 상대의 무의식을 흔들고 호감을 사고 싶다면 여러분의 취약성을 노출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약간의 빈틈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끌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 여러분이 먼저 사실 제가 낯을 좀 갈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왜 강력할까요? 첫째, 상대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나만 어색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죠. 둘째, 정직함을 증명합니다. 가식 없이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입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문장의 주어로 삼으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선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흔한 실수, 오늘 날씨 참 덥죠? 상대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느낌. 자기 노출 활용.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땀을 좀 흘렸네요. 시원한 곳에 들어오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땀을 흘렸다는 사소한 신체적 상태와 살 것 같다는 감정을 노출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 정말요? 저도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가 진짜 시원하네요. 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노출은 양날과 같아서 수위 조절이 필수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사실 저 어제 애인이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정서적 테러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선 이것을 적정 수준의 자기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는 날씨, 음식, 장소에 대한 나의 느낌을 노출하는 1단계나 가벼운 취미와 고민을 드러내는 2단계 사이를 공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되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에피소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화의 동기화,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순간. 자기 노출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도 한 걸음 다가오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반응은 상대의 노출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나의 비슷한 감정을 재노출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와, 진짜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우우님은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고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라고 느낍니다. 말로만으론 부족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미러링 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자기 노출을 할 때 몸의 영달을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200%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사소한 약점을 고백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몸을 살짝 상대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할 때 그 사람의 제스처나 고개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뇌의 거울 뉴런은 이 신호를 즉각적으로 포착합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과 대화하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잘 통한다는 기분을 느끼는데 무의식 수준에서 이미 동기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무르익었다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거리 테스트를 역으로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 어색한 사회적 거리에서 자기 노출을 통해 개인적 거리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거나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상체 거리를 좁히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몸을 뒤로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아이스 브레이킹은 대성공입니다. 2단계에서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눈맞춤 홀드 테스트를 적용할 시점입니다. 7초 정도 부드럽게 시선을 맞추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이 반짝이거나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수줍게 미소 짓는다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의 전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화의 연금술, 각인 효과와 연상 기법. 자기 노출로 물꼬를 터왔다면 이제 그 물길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해답은 연상 대화법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출한 단어 하나를 붙잡고 가지를 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비가 와서 몸이 무겁다고 하면 날씨나 스케줄 혹은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으로 연상하여 대화를 확장하세요. 대화는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할 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또한 상대방의 뇌에 나만의 키워드를 심는 프라이밍, 점화 효과를 활용하세요. 단순히 영화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공포 영화를 보는 취미가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노출한 사람이 상대의 뇌에 훨씬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떡볶이를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치를 심어두는 것이죠.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당황스러웠어요, 기대되더라고요 같은 감정 형용사를 쓰면 그 단어를 그대로 다시 들려주며 공감하세요.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면 상대방은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대화가 이 정도로 무르익었다면 이제 슬쩍 터치베리어 테스트를 시도해 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웃음이 터지는 순간에 아주 가볍게 팔뚝을 톡 치면서 와, 진짜요? 대박이다! 라고 해보세요. 앞서 쌓아온 자기 노출과 감정 동기화가 성공적이었다면 상대방은 이 가벼운 터치에 대해 거부감 없이 호감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잊지 않는 여원의 기술, 피크 앤드 법칙과 재회.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이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 피크와 마지막 순간의 기분으로 그 경험을 평가한다는 피크 앤드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대화의 끝인 이별의 순간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오늘 전체의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헤어지기 직전 다시 한번 진솔한 자기 노출을 활용해 보세요. 사실 오늘 나오기 전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 오면 긴장을 많이 해서요. 그런데 오우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제 속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멘트는 여러분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흘렸던 사소한 정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기억력 테스트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맛집 저도 조만간 꼭 가볼게요. 후기 알려드려도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연락의 명분화 만드는 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결국 대화의 기술은 상대를 조종하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투명하게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안심하고 다가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어느덧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계산된 말보다 진실한 반응에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읽어드립니다의 소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